네, 교재 42페이지 장교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급여의 종류, 즉 장교양 기관의 종류를 했는데, 이제 등급받은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파트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교양 등급 대상자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장교양 기관에 등급받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모님 장교양 4등급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님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문의가 오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문의 온 우리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야 되겠죠?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또 가족 환경은 어떤지, 또 어르신이랑 보호자가 원하는 주 서비스가 뭔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하는지, 뭐 주 몇 회를 원하는지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3월 2일부터 요양보호사님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서면상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랑 해당 기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뭐 기타 사유로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이거를 해당 기관에서는 전산으로 공단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절차를 이제 세부적으로 볼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장교양 등급 인정 절차를 했어요. 근데 이 파트는 인정 절차가 아니라 등급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서비스 이용 지원 절차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양식에 따라 장교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등급을 받은 후에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5개 절차 세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교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교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교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다. 우리 선생님이 운영하는 센터에 이제 등급 판정 받은 보호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 등급받은 어르신 집에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이 절차에선 중요한 거는 정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4등급이라고 해서 방문을 드렸더니 이 4등급이 장기요양 4등급이 아니라 장애 등급을 가진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 장교양 등급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등급이고, 장애 등급은 뭐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기타 장애가 있을 때 받는 등급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지금 여기 교재 43페이지 보듯이 이 장교양 인정서라는 걸 공단에서 제공을 해줘요. 이 인정서의 원본은 가족이 가지고 있고요. 복사를 해서 기관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서와 이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라는 것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절차에서는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안에 있는 내용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인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등급받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월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는 표준장기이용 계획입니다. 또 본인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는 표준장기이용 계획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장교양 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네, 이 인정서를 기관에 꼭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인정서에는 어르신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있고, 또 어르신 등급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르신의 고유한 인정번호가 있고요. 어르신이 몇 등급인지 1등급에서 5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이 나와 있고요. 이 유효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최장 4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이 나면 이 등급은 없어집니다. 등급이 없어지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등급을 갱신을 하셔야 돼요. 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를 했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수급자의 안내사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인정서를 꼭 제시하셔야 되고요. 2번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에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60% 경감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한 건데, 저번 시간에 또 이제 제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별도로 좀 첨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두 억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어르신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요. 1등급 어르신이 이 한도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라고 하면 3시간씩 24번으로 올 수 있는 24회를 할 수 있는 한도예요. 그러면 1등급 어르신은 더 많은 횟수를 한도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강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무보험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면은 이 건강보험을 내고요. 건강보험 안에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가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가 중지가 됩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옆집의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보다 더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등급이 나오셨고 우리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보다 더 안 좋은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의가 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MRI든 CT든 소견서든 이런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 동안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아까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죠. 이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최장 4년이 나올 텐데, 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3달 전에, 집으로 갱신 신청하세요 라는 용지가 오고요. 이 갱신 신청 용지가 오면 갱신 신청을 통해서 다시 연장 갱신을 하셔야 돼요. 최소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등급 인정 절차를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등급 받은 게 공중에 뜨지 않으려면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장교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가족요양비인 경우 노인장교양법 제27조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의 3에 따라 지급계좌를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로 신청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장교양 급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그러면 이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요양비, 이 급여의 종류에 가족요양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월 15만원씩 그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그 다음에 8번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 요양 인정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다시 인정조사를 실시해서 등급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정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인정서에는 어르신 인적사항, 그 다음에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다음에 수급자의 안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역할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교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장교양기관이 우리 등급받은 어르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있고요. 표준장기요양 계획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교양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장기요양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인정서와 같이 어르신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 인정서와 같이 어르신 등급, 유효기한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서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본인 부담률, 이 부분은 인정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어르신 월 한도액도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교양 문제, 장교양 목표, 장교양 필요 영역, 장교양 필요한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등급 판정 신청 절차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1차 판정인 52가지 인정조사표와 2차 판정인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 어르신의 문제, 목표, 필요 영역, 필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교양 이용 계획 및 비용이 있고요. 이건 임시에 공단에서 우리 어르신 보러 갔을 때 등급 판정 신청해서 우리 어르신을 보러 갔을 때 우리 어르신은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임시의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공단에서는 이 표준장기이용 계획서의 계획을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대로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꼭 만약에 이거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받지 않는 사유를 기관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해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욕구조사를 했더니 우리 보호자나 어르신은 공단에서 준 이 계획서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여의 종류에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방문 요양보다는 주간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방문 요양밖에 없어요. 방문 요양 뭐 주 3회 그래서 얼마가 나오고 총 급여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방문 요양이 아니라 주간 보호를 보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대로가 아니어도 바로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표장에 주간 보호가 없으면은 주간 보호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는 방문 요양만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주간 보호 가고 싶어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재발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주간보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재발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급여의 종류에 필요한 서비스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다시 공단에다가 요청하셔서 재발부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절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 보호자가 등급받은 대상자 어르신이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어르신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를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절차에서는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곳에 서비스 제공을 하러 가는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의 정보를 알아야 그걸 참고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제 어르신 전화가 와서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 신체 상태가 어떤지, 또 뭐 가정 환경은 어떤지, 보호자나 어르신의 욕구는 어떤지, 또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서류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2021년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021년 3월 2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을 짠 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요. 이 계약 체결은 두 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가족을 드리고 한 분은 센터 기관에서 보관을 하면 돼요.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서면상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체결된 후에는 이제는 체결한 날짜에 서비스가 제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교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우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한 계획서에 따라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서비스가 제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기관과 공단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요. 어르신 서비스를 만족을 하는지 혹은 서비스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장교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보통 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 선생님이 서비스 시간에 가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또 어르신 계획에 변경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꼭 기관에서는 해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해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됐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네,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기관에서는 꼭 해지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이용 지원 파트는 이제 다 끝이 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서비스 이용 지원의 절차, 선생님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5개 절차를 다시 보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한다. 계획을 수립한 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이 체결한 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이 실시가 되고 또 계약의 종료가 있을 때는 해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 유의하셔야 될 게 항상 큰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 지원이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교재 46페이지 9번 노인장기요양 등급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